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연말정산 지금 시즌, 맞이해서 지금 연말정산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이 연말정산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자,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본인들이 각 벌어들이는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죠? 네, 카드도 사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애들 교육비도 지출할 것이고, 뭐 보장성 보험료, 뭐 보험에도 가입을 하실 것이고, 또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그다음에 뭐 기부금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제 우리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갖다가 받을 때, 누가 받는 게 더 유리하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왕 지출하는 거, 좀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면, 세금을 더 많이 받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또 그렇게 인적공제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된다면 더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공제를 갖다가 받는 것 유리하냐? 그럼 먼저 좀 알아둘 것들이 있죠. 이거는 뭐 이전 동영상에서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 소득공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액공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다 이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맞벌이 부부들한테 해당이 되는 누가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할 때 여기 빨간 걸로 표시된 것들이 있죠.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 거냐? 한 사람은 150만 원씩, 또 추가공제 장애인이면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남편이 받는 게 낫냐? 아내가 받는 게 낫냐? 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만약 특별소득공제 중에 주택자금공제요. 여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나든가 이제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을 저당 잡히고 차입금에 대한 그 이자 상환액 같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는데 그러면 누가 소득공제를 받는 게 낫냐 이거죠. 남편이냐 아내냐.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됩니다만 납입을 누가 할 거냐라는 것이죠. 납입을. 이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요. 신용카드 이제 어차피 남편 신용카드도 쓰고 아내 신용카드도 같이 쓸 거 아닙니까? 맞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신용카드도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잘 하시면, 어, 더 많은 세금을 환급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이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에서는 이제 자녀세액 공제를 누가 받을 거냐, 남편이 받을 거냐, 아내가 받을 거냐, 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보장성 보험료, 정신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실손 보험 같은 걸 가입을 해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입해 놓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가입을 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를 할 텐데 남편이 내는 게 낫냐? 아내가 내는 게 낫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남편이 계약자고요.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서 뭐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 이거 부담성 보험료 공제가 되느냐 이겁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내야 되겠죠. 의료비를. 그다음에 아내한테 교육비로 지불한 돈이 있다거나 또뭐 교회나 뭐 성당 이런 곳에 기부를 한 게 있다면 어차피 뭐 가족 이 기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기부를 했을 때, 누가 기부금을 내고, 누가 네, 그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는 것인지, 라는 부분들을 이따가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월세액 세액공제. 만약에 뭐, 내가 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월세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불은 이제 뭐, 없겠죠? 그럼 월세액을 누가 받는 게 더 효과적이냐? 부부 중에. 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이런 것들에도 약간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냐, 그다음에 뭐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냐, 라는 부분들을 따질 때요. 이거는 지난 동영상에 올라가 있으니 자세한 거는 거기 가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서, 자, 보시면, 신용카드 공제 500만 원을 또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이게 달라졌었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 500만 원을 공제 받았을 때, 여기 요 세율이 6% 구간. 그러니까 좀 급여가 좀 약간 적은 분들이죠. 적은 분들은 30만 원 절세가 됐었죠. 근데, 소득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똑같은 신용카드 공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절세액이 75만 원으로 늘어나죠. 왜? 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공제. 는 세율이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을수록 유리하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말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들었던 건데요. 자, 같은 500만 원을 하더라도 24% 구간에 속한 분이다. 이분이 과세 표준이 높아서 그렇다면 120만 원을 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500만 원 신용카드를 썼는데 또 주택 임차 차입금이라든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이 소득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게 더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이전에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그쪽에서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공제는 이제 어차피 세금을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까 세율이 지금 6%, 15%, 24% 구간 이렇게 다릅니다만, 여기 절세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할 거고요. 세액공제는 그 요건에 따라 가지고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걸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더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제 좀 작전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자, 총 금액은 누가 더 많냐? 라는 것들을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남편이 많냐? 아내가 많냐? 왜?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할 거니까요. 네. 자,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모님이라든가 자녀분이라든가 또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뭐 150만 원씩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세가 넘으셨다? 그러면 추가 공제 또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 받는 게 낫냐? 이겁니다. 누가 받는 게 낫냐?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결정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택 임차 차입금이라든가 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그 원리금 상환액이라든가 이자 상환액을 지금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자, 누구 명의로 차입을 했냐 이겁니다. 누구 명의로 차입을 했느냐? 자, 아내 명의로 차입을 했다 그러면 아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아내 명의로 차입을 했는데 남편이 공제받고 싶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누구 명의로 차입을 할 것인지 이것도 좀 약간 정해야 됩니다. 근로자인 사람의 명의로 차입하는 게 낫다. 만약에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만약에 소득이 없다. 그러면 아내 명의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주택 임차 차입금이라든가 주택 저당 차입금, 그다음에 월세 세액 공제, 그다음에 우리 그 뭐죠?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건, 이런 것들은, 가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세대주냐? 라는 요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냐, 아니면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냐? 세대주여야만 받는 공제가 있고요. 세대주도 받을 수 있고, 세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제들이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에서는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좀 구분을 해 놓으시되, 유리한 쪽으로 세대주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이제 누가 많이 쓰는 것이 낫냐? 이겁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쓰는 게 낫냐? 아니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쓰는 게 낫냐? 이겁니다. 요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최저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금액이 25% 이상 써야만 해주죠. 25%만 썼다 그러면 안 해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내가 총 급여가. 그러면 1,250만 원을 무조건 이상 써야 됩니다. 1,200만 원만 썼다. 공제가 아예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총 금액이 좀 적은 사람한테 가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가버리면 아까 그 세율에서 봤습니다만 이 세율 구간에 따라서 소득공제의 그 효과가 적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따져 보셔야 되는데 누구 명의로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건 좀 따져 봐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료요. 보장성 보험료는 자 계약자가 누구냐?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약자가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약자는 지금 만약에 남편인데 피보험자가 아내다. 이거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보험료를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느냐? 왜? 자,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내가 받은 급여에서 그 급여를 내가 돈을 사용을 했을 때, 네, 신용카드도 사용을 하고 교육비나 의료비로 사용을 하고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냈어.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네, 누가 지출하였느냐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의료비를 지급하기 전에 맞벌이 부부라면 내가 공제를 받을 거니까 좀 약간 작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 보기 위해서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맞벌이 부부 연말 영상에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네, 이 관련 공제 항목, 맞벌이들이 신경 써야 되는 공제 항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득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제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은 네, 좀 더 이 맞벌이 부부의 연말 영상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 공제는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있었죠. 아까 우리가 소득공제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세액공제는 이러한 것들이 맞벌이 부부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이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는요. 네, 기본공제 150만 원이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추가공제는 뭐 분여자 공제는 50만 원,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되고요. 장기주택재산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이자 상환액의 100%, 100%가 공제가 된다.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제 납입액의 40%가 공제가 되는데 이거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됩니다. 총 급여액이 내가 7천만 원 넘어갔다? 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해도 안 됩니다. 네, 공제가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네, 사람이 받아야 되겠죠. 남편이 7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남편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넣어야 될 거고요. 아내가 만약에 7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아내가 네, 종합저축을 붓는 게 낫겠죠. 자, 신용카드는 이제 사용분의 15%에서 40%,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5%, 그다음에 뭐 직불카드 같은 걸 사용하면 30%,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뭐 재래시장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 40% 공제를 해주죠. 요거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그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6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총 금액이 만약 7천만 원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450만 원까지밖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약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7천만 원 이하는 지금 6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15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효과적으로 급여가 누가 높냐에 따라서 누가 낮냐에 따라서 사용 금액을 갖다가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만 된다 그랬죠. 최저 사용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내가 좀 소득이 적다 그러면 아내가 좀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막 세율이 남편이 훨씬 높다. 그러면 또 남편한테 또 이렇게 몰아줘서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따져보셔야 된다. 누가 지금 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거는 네, 계산을 직접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는 한 사람당 15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누가 받을 거냐라는 것들 연금계좌 납입하고 계시죠? 뭐 각각 납입을 하면은 가장 좋겠습니다만 각각 납입을 해서 각자의 명의로 남편이나 그다음에 아내의 명의로 각각 불입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납입액의 15%를 지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이 5,500을 넘어가 버리면 12%밖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좀 약간 낮은 분이 더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둘 다 납입을 해서 둘 다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차피 9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납입을 해야만 한다면 좀 소득이 좀 총 900, 5,500만 이하인 분한테 몰아주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보장성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장성 보험료는 지금 납입액의 15%, 네. 12%는 이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일 때 요 12%를 해주죠. 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총액의 3%를 이상을 사용을 해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의료비냐에 따라서 15%에서 30%까지 공제가 되죠. 교육비는 15%까지 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의 100%나 30%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한도를 좀 잠깐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액세액 공제는 자,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액의 17%를 공제해 줍니다. 물론 뭐 1,000만 원 이렇게 한도는 있습니다만, 네. 뭐 1,000만 원에 17%, 170만 원 돌려받을 거냐? 15%, 150만 원을 돌려받을 거냐? 또 그러면 지금 2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작은 분이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대상자는요. 자, 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든가 여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뭐 이런 것들요. 네.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단 공제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받는 사람 명의로 차입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세대주예요. 그리고 아내가 세대원이다. 그러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받으려면 아내 명의로 차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편 명의로 받으려면 남편 명의로 차입을 해야만 합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장기주택지당 차입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주택임대 차입금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 그럼 남편 이름으로 이건 불입을 하셔야 되고요. 아내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 아내 명의로 불입을 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원 명의로 받으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월세액세 공제는 이제 세대주나 세대원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아내나 남편이나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뭐 이거는 이제 뭐 계약 명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월세액세 공제 남편 이름으로 하든 계약을 하든 월세 계약을 하든 아내 이름으로 하든 상관없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뭐 총금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좀 낫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자,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을 위해서 의료비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죠.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다 그러면 네, 추가공제 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 기본공제 여부 이게 뭐냐면, 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버님을 기본 공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님 70세가 넘으셨어요. 추가 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네. 인적 공제, 기본 공제 15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추가 공제, 네,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남편이 기본 공제를 일단 150만 원을 받고, 어, 아내가 추가 공제 100만 원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냐? 이건 안 됩니다. 네. 남편이 기본 공제를 받았으면 추가 공제도 남편이 받아야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기본 공제 여부라는 게.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뭐 장애인이다. 그럼 자녀의 기본 공제 150만 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 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기본 공제는 남편이 받았는데 추가 공제 200만 원 아내가 받을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는요? 신용카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신용카드 쓰실 수도 있겠죠? 네.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그거 이제 내주는 사람은 뭐 이제 자녀가 될 거니까요.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 부모님의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공제를 받아야만 한다.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아내가 받고,
네, 못 받는다 이겁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네, 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장성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았다. 그러면 보장성 보험료도 남편이 계약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계약자가 된다. 그건 이따가 좀 자세히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의료비도 이제 기본공제를 받아야 그 의료비가 되나, 뭐 부모나 뭐 자녀들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맞벌이 부부는 이제 아내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둘이 맞벌이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안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의료비에서만큼은 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외입니다. 예외를 해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기본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른 부양가족들은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들은요. 자, 교육비나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비나 기부금도 기본공제를 받아야만, 자녀를 기본공제를 받아야만 자녀한테 네, 이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녀가 만약에 교회 다닐 때만 이렇게 헌금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네, 자녀를 기본공제를 받았을 때 자녀가 납부한 기부금도 네,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가 좀 유리하게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더 유리한 공제 방법이, 자, 공제 종류를 좀 구분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적공제, 네, 신용카드 사용 금액, 그다음에 자녀 보장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렇게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이 뒷에서 주택 임차 차입금이라든가 뭐 장기주택자용 차입금 이런 거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적공제라든가 이런 거 받기 위해서는요. 자, 일단 맞벌이 배우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냐? 이게 있겠죠. 그리고 맞벌이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냐?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일단 기본 공제는 서로에 대해서 기본 공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남편도 직장인이고 부인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각각 네, 150만 원씩 받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부모님, 부양가족이죠. 부모님은 자, 누가 공제를 받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겠죠. 남편이 받는다거나 아내가 받는다거나 한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아내도 받고 남편도 받고 이중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사람을 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받을 것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공제는 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 아내가 소득이 많다 그러면 아내가 인적공제를 받되 그리고 뭐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내 명의로 네,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지급을 했을 때 해주니까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추가 공제는 어차피 기본 공제가 안 됐으니까 맞벌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추가 공제는 뭐 어차피 맞벌이 부부가 뭐 이렇게 배우자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기본 공제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아버님을 기본 공제 받은 사람이 아버님이 그 70세가 넘으셨을 때 네, 연로자 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네. 남편이 네, 기본 공제를 받았는데 아내가 추가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자, 일단은 각자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면 각자 공제받는 게 맞겠죠. 근데 가족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카드를 발행을 해서 요거는 남편이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내가 쓰고 그리고 가족카드이기 때문에 결제는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남편이 하든 부인이 하든. 그럼 그랬을 때 누구한테 공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남편이 사용한 가족카드는 남편이 받고요. 부인이 사용한 가족카드는 부인이 받아야 됩니다. 카드 사용자 기준입니다. 남편이 결제를 했다고 해서 남편이 다 받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 자, 최저 25% 구간 있었죠. 최저 사용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 사용 금액이 좀 작은 사람이 어차피 공제 금액은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 사용 금액 최저 사용 금액이 약간 높다 하더라도 세율 구간이 워낙 커가지고요. 또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많고 그랬을 경우에는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이 더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 마찬가지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사용한, 아버님이 사용한, 자녀들이 사용한 이 카드를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공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자, 자녀세액공제요. 자녀세액공제는 뭐? 자녀를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자, 맞벌이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죠. 실손보험이라든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남편이, 자, 계약자 본인입니다. 근데 아내가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이나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뭐, 본인이 내든 배우자가 내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둘 다 공제를 못 받습니다. 왜?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 요건이 있죠.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야만 됩니다. 100만 원 이하야만 네, 이게 공제가 가능한데 지금 둘 다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 것, 남편은 남편이 계약자, 남편이 피보험자, 아내는 아내가 계약자, 아내가 피보험자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고 각각 돈을 내셔야만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 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벌이 배우자에 대해서 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리고 만약 계약자 본인인데 이제 피보험자 부부가 들어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계약자로 되어 있는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각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녀라든가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지금 부장성 보험료를 가입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 그분들이 기본공제 대상자다. 그러면 다 그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네, 받아야만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녀 기본공제를 본인이 받았습니다. 본인, 남편이 됐든 네, 아내가 됐든 네, 본인 한 사람이 받고 근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았는데 보험료 지급은 배우자가 했다. 그러면 둘 다 공제가 안 됩니다. 왜? 남편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으로 안 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는 배우자가 지급을 했는데 기본공제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네, 기본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둘 다 못 받는다. 라는 것들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자 남편이 뭐 입원했다, 아내가 입원했다. 의료비는 뭐 누가 내든지 가네요. 소득 요건이라든가 뭐 나이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이 돈을 냈다 그러면 남편이 의료비 지출을 했다 공제 가능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네,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면 네, 아내가 각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같은 거,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뭐 남편이 대학을 다닌다. 아내가 대학을 다닌다. 막 이럴 경우에 교육비가 나가겠죠. 근데 남편이 대학을 다니는데 아내가 돈을 내줬다. 이거는 본인이 공제 불가능합니다. 네. 왜? 교육비는 네.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네, 100만 원 이하야만 됩니다. 근데 남편이 100만 원 넘어가겠죠? 네. 그리고 아내도 100만 원 넘어갈 거니까, 각각 배우자를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하면은, 네,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해서 의료비나 교육비를 갖다가 냈다면 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을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았어요. 남편이 받았는데 그래서 의료비를 갖다가 남편이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돈을 내야 됩니다. 아내가 내면 안 됩니다. 아내가 번 돈으로 내버리면 아내가 기본공제를 받고 네. 아내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의료비를 지급을 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네. 남편이
기본 공제를 받고 아내가 그다음에 그 의료비를 지출했다. 둘 다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내면 어떻겠습니까만은 일단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아버님이 병원 계시면 막 서로 형제 자매들이 뭐 서로 낸다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세금 측면에서는 의료비를 지급을 할 때도 네, 아버님을 지금 형제 중에 누가 기본공제를 받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게끔 만들어 주고요. 네, 내게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분 뭐 나중에 뭐 술 한잔 뭐 사면 되겠죠. 공제를 받게 되면 네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부금도 마찬가지. 네, 본인이 기부금을 제출했으면 배우자 당연히 공제 안 되겠죠? 각각이, 네, 각각 공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부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네, 그, 뭐, 부모님이 기부금을 냈다거나 자녀가 기부금을 낸 것을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 이제 주택 관련 것들이 있었죠. 주택 관련과 연금 계좌가 있는데요.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자, 있다. 유리한 공제 방법 보겠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단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아까 뭐라고요?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근로자 명의로 차입을 해야 가능하다 그랬죠? 네,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근로자 명의로 차입해야 합니다. 세대주나 세대원은 상관이 없으나 그리고 이 총 급여액이 더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겠죠. 왜? 세율 구간이 높아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율 구간이 높아지면은 소득 공제는 더 유리하다라고 아까 그 이 소득 공제 여부에 따라서 네, 이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소득 공제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신용카드 500만 원 같이 사용을 했지만 네, 절세액은 달라졌다라는 것 때문에 자, 그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자 세대주만 가입해야 됩니다. 세대주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대주인 사람이 불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또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넘어가 버리면 또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뭐 아내가 7천만 원이 넘어갔다 그럼 아내 명의로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세대주가 돼야 되고 남편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남편이 이걸 납입을 해야 되고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차피 둘 다 만약에 7천만 원 이하다. 라고 한다면, 누가 받는 게 더 낫다? 두 사람 중에 총 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받는 게 낫다. 왜? 소득공제니까요. 작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연금 계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연금 계좌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은 15% 공제를 받고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넘어가 버리면 12% 공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차피 뭐 금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왕 받을 거면은 좀더 네, 이 공제를 많이 해주는 쪽으로 네,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각각 900만 원씩 한다. 각각 90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다. 그럼 각각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고 900만 원 이내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공제를 받아야만 한다면 네,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받는 게 훨씬 낫다. 1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요. 12%보다는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월세액세액 공제도 아까 봤습니다만 이 월세액세액 공제는 총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내는 8천만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네, 저 남편이 받는 게 낫겠죠.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실 것이고요. 그리고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 자,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7%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그리고 5,500만 원을 초과하고 8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를 받을 수 공제를 받거든요. 납입액에. 물론 월세 납입 한도가 1천만 원 됩니다. 1천만 원에 17%를 받을 거냐, 15%를 받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이왕이면 네, 2%라도 좀더 20만 원 아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고 금액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기본공제하고 관련이 있었더냐. 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요. 이 부분을 좀 먼저 크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네. 이제 기본공제 관련 있는 부분, 기본공제와 관련이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한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주택 관련 연금계좌 관련해서는, 네, 누가 더 받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보신 다음에 세대주는 누구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누구 명의로 차입해야 될 것인지, 이걸 갖다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나 지금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 관련해가지고 이 상환의 이 공제가 안 되냐? 왜? 아내 명의로 받았는데 아내는 소득이 없답니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내 명의로 차입을 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차입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 많이들 질문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맞벌이 부부들이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과 또 우리 어떤 부분들을 더 알아야 더 유리한 공제 방법을 네, 이렇게 어,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